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로 라자네리아와 첸토 페르첸토 대표 요리사를 하고 있는 김나경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너무 외진 곳이라서 홍대 상권도 아니고 상수 쪽도 아니고 또 망원동, 또 망리단 이런 데도 아닌 제3의 지역이라서 이곳을 그렇게 발견해 주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주택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라자냐를 드시러 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나가고 있어서 그냥 무한한 감사의 마음만 갖고 있어요. 어떤 에리아 이렇게 끝나는 말이 이태리에서 보통 어떤 전문점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붙여요. 라자냐를 주로 파는 곳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 레리아라는 걸 붙여서 라자네리아라고 하고 있고, 그 앞에 카밀로라는 거는 대부분 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제 이태리 이름이 카밀로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업은 사실 건축이나 인테리어, 조경 이런 쪽으로 일을 했었었고 중간에 전업한 케이스죠. 분야도 나름 재밌긴 했었는데 요리 쪽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이제 저희 와이프의 적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전업을 결정하게 됐죠. 또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많이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경험적인 걸 좀 메꾸고자 이태리에 있는 요리학교를 가게 되었던 거고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에서 이제 실습 끝내고 나서는 한국에 와서 요리를 계속 쭉 꾸준히 해왔죠. 제가 워낙 라구 소스를 좋아했고 또 생면으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 끝에 라자냐를 선택을 하게 됐죠. 라자냐가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 고객들 반응을 보면 천차만별인데 제가 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 평범함이었거든요. 라자냐를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정말 더 녹진하고 육향이 더 가득하고 치즈가 풍부하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끼 식사잖아요. 이게 와인의 어떤 안주라든지 쉐어해서 먹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건데 이게 한 끼 식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끝까지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평범한 라자냐를 추구하고 있고 이태리의 가장 흔한 레시피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이태리의 할머니들이 가장 편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라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끼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제 가게를 낼 때 생각했던 건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우리 동네에서 먹었던 거랑 되게 유사하다, 되게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라자냐를 하니까 그럼 이 외국인들한테는 또 한국적인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되게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낯설면서도 음식은 자기네 음식인 그런 차림을 내어주고 싶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어요. 후식은 처음에는 되게 자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고객들이 지금 드리는 판나코타라는 거에 되게 좀 더 많이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라자냐나 라구 소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유에서부터 또 출발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일맥이 좀 상통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디저트가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고는 있어요. 레몬밥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레몬을 좀 주면 어떻게 상큼하게 해서 처음에는 되게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태리에서도 그 오소부코 리조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레몬 제스트를 넣어요. 그래서 고기의 그 굉장히 녹진한 맛을 반대로 잡아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로 그런 게 들어갔던 생각이 나서 그걸 적극적으로 와이프랑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레몬밥을 만들어준 건 거의 와이프의 노력이 깃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림새나 이런 것들도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많이 조율해서 만든 차림새가 될 것 같아요. 스튜도 제가 이제 독일에 잠깐 유학을 했었을 때 거기서 굴라쉬를 먹었었거든요. 이제 학생이니까 지갑이 얇다 보니까 고기 먹고 싶거나 이제 좀 그럴 때 자주 가던 집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이제 다시 요리사의 길을 걷다 보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태리나 유럽의 전반적으로 가장 서민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파스타 외에도 이런 스튜가 굉장히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스튜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적게나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꼭 마치 프랑스나 이태리 가서 맛있는 된장집, 김치찌개집 발견해서 밥 먹은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또 와서 자기네 집 느낌이 드는 가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카밀로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갑자기 좀 손님이 계속 느는 거예요. 집에 가는 시간이 점점 막 자정을 넘겨가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동료를 한 명 구했죠. 그러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또 동료 두면서 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한 3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2달 지난 시점서부터 그렇게 되었고, 저쪽 센터는 그래도 6개월까지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서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손님이 늘어서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시다가 코로나 때는 약간 주춤하고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저희도 전혀 영향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아직 확산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좀 걱정이 많거든요. 위험할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서 선제적으로 입구에 손소독기를 비치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거나 결제하는 결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알코올 뿌려서 닦아서 드리거나 또는 뭐 문손잡이나 이런 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그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고객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서 안심하고 오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극복한 거는 제가 극복을 한 게 아니라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께서 극복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크게 뭘 한 거는 사실은 없고 지금처럼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고객들한테 항상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문해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었죠. 사실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총 좌석을 해봤자 한 16석, 그것도 정말 꽉 차게 앉으면 16명인데 근데 뭐 3인석이라도 3인이 다 앉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2명이 앉거나 룸도 6인석이지만 4인이 앉거나 그러면 들어오시는 고객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막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름이나 적고 저희가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밖에 막 길에 어디 갈 데 없이 그냥 막 서서 기다리고 앉을 데도 없거든요. 여기 정말 골목길이라서 주변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해 있으면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고 또 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민원도 좀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정말 직원들도 고객 관리가 힘들고 또 고객과 막 그런 웨이팅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우선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손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즐겨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우웨이팅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하고 소통을 좀 다른 채널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좋았던 기능은 일단 무인으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받고 웨이팅 순서를 저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고객을 순서대로 부르거나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문 밖으로 나가서 고객을 찾고 부르고 정리된 거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딱 그 패드에 떠 있는 거 보고 호출하고 순서 보고 몇 팀 있는지 보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전화번호 입력돼 있으니까 직접 고객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피드백을 하니까 직원들 동선도 굉장히 간결해졌고 또 손님들도 그렇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자기가 이제 뭔가를 남겼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밖에서 서성대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카페에 가서 조금 한가롭게 이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교보문고 가서 책 보다가 오시기도 하고 서로의 그 낭비되는 시간이 서로 많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우웨이팅에서 문자를 일주마다 보내줘요. 그래서 한 주간의 리포트를 보내주시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보면서 아 웨이팅이 좀 더 늘었구나, 웨이팅이 좀 더 감소했구나, 또는 뭐 방문 고객이 재방 고객이 얼마나 변동 추이가 있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좀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아 이때 좀 손님 많이 몰리니까 이런 건 좀 하자 뭐 아니면은 노쇼라든지 캔슬되는 비율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고 어느 정도에서 손님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직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호칭을 안 해요. 요리사이고 동료라고 말을 하거든요. 직원들 간에도 절대 반말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해서 호칭을 하게끔 되게 관행적으로 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업무의 지시 전달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속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서로 존중해줘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작은 공간이거든요. 집에서 식구 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12시간씩 동료 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온 친구한테 경력이 얼마 안 돼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월급을 받고 이곳에서 일을 하는 순간 당신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프로라고 생각하고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잘 지내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스스로 배워가 습득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곧 청결이죠. 저희 직원들한테 맛없는 음식은 팔 수 있어도 더러운 음식은 팔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것도 가끔 맛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믿고 먹는 거, 엄마가 나한테 더러운 음식을 해줄 거란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맛이 가끔 없을 수도 있고 간이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싱겁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 절대 더럽다라는 말을 듣지 말자 네, 그런 생각으로 하죠. 추천 많이 해요. 고객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 간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작은 규모의 가게에서 또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그렇게 사람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고객과 직원 간의 스트레스를 다 낮춰야 된다 하면 이게 가장 적절한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게가 너무 작아서 그런 컴플레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접객이 원활하지 않고 또 가끔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불친절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우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드리는 게 가장 죄송하고 저희가 늘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그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